안녕하세요. 1학년 통합과학 대단원 첫 번째 물질의 규칙성 중 중단원 두 번째 자연의 구성 물질을 담당하게 된 1학년 7반 담임선생님 정용훈입니다. 선생님이 제시한 시험 범위는 교과서 61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인데요. 따라서 저번 시간까지 수업 내용이 시험 범위라 오늘은 시험 범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려 합니다. 남은 시간은 자율학습을 실시하고 모르는 내용은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문제집 평가 문항을 풀어주려 하였으나 여러 출판사에 문의해보니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여 자율학습을 진행한 후 문제 또는 모르는 내용을 질문받으려 합니다. 질문은 학교로 직접 와서 실시해도 되고 실시간 줌 수업 시간을 활용해도 되고 EBS 온라인 클래스, 커뮤니티 또는 네이버 밴드, 채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질문하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험 전주인 다음 주 수업은 EBS 온라인 클래스 문제풀이 영상으로 대체하려 합니다. EBS 개념완성 통합과학을 구매하여 풀어도 좋지만 영상에 나오는 문항을 함께 시청하여 풀어보는 것을 추천하기에 수업을 그렇게 진행하려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로는 81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 지각과 생명체의 구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배웠었는데요. 지각, 우리 땅을 이루고 있는 물질 중에서는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게 뭐였죠? 그렇죠. 산소가 가장 많이 존재했었고, 두 번째, 규소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산소랑 규소로 이루어진 규산염 광물이라는 물질이 땅에 가장 많이 존재했었다는 것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알루미늄, 철 등의 원소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생명체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게 탄소가 아니죠. 여기 산소가 가장 많이 존재하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게 탄소라고 선생님이 했습니다. 여기 나온 순서대로 이렇게 가장 많다라고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수소, 질소 등의 물질들도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이외에도 간단하게 위에다가 복습 한번 해볼게요. 대기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게 뭐였어? 산소였습니까? 아니죠. 선생님이 질소라고 했었어. 대기는 예외로 질소가 가장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했었어. 78% 정도 존재하고, 그렇죠. 두 번째가 산소였습니다. 대략 21% 정도 됐습니다. 이 이외에도 뭐가 있었지? 해양 한번 복습해 볼게. 해양에는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게, 그렇죠. 산소. 두 번째까지 암기해두면 좋다고 했어요. 그렇지. 수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선생님 마지막 우주 하나 더 복습해 볼게. 우주는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게 산소가 아니라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진 수소. 그리고 두 번째는 헬륨 이렇게 된다는 거. 이것까지 쭉 복습하면 좋겠습니다. 쌤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네모칠게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광물 뭐였습니까? 방금 보였던 규산염 광물이었죠. 규산염 광물 같은 경우는 규소랑 어떤 물질, 그렇지, 산소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금속으로 이루어진 광물이라는 것, 그래서 지각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까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규산염 광물 같은 경우는 규소 하나랑 산소 4개가 결합을 하는데 어떤 형태로 만들어진다고 했었지? 그렇지. 정사면체의 형태로 결합을 한다는 것까지 선생님 옆에 써져 있는데 또 썼네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유산염 광물의 특징 한번 읽어보면 유산염 광물은 철, 알루미늄 등 다양한 원소랑 결합을 할 수 있으며 유산염 기본 구조가 일정한 규칙 우리 밑에서 예시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다양한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 감람석 같은 경우는 규산염 사면체 SiO4라는 규산염 사면체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렇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면 감람석이 만들어졌었고 그 다음 희석 같은 경우는 그렇지. 단사슬 그 다음에 각섬섬은 복사슬 마지막 흑운모는 그렇지. 판상이었죠. 그래서 산소의 개수 한번 결합에 참여하는 산소의 개수도 한번 복습해 볼게요. 독립형은 산소가 결합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붙어 있다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어요. 단사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산소 2개. 복사슬이랑 판산 같은 경우는 산소가 동일하게 3개씩 결합을 하는데 판으로 이루어져 있냐 아니면 단사슬이 연결되어 있는 복사슬 구조로 이루어져 있냐에 따라서 복사슬 구조가 될 수도 있고 판상 구조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우리 배웠던 거 있지. 어떤 구조 있었어? 그렇지. 망상 구조가 있었어요. 망상 구조는 산소 4개가 결합을 참여했었고 망상 구조로 이루어진 예시로는 석영과 장석이 있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렇게 규산형 광물은 이 정도 복습을 하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탄소가 수소, 산소, 질소 등의 다양한 원소랑 결합한 물질, 어떤 물질이야? 탄소화합물이라는 물질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화합물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사슬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 가지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 고리 모양 등의 다양한 골격을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한번 조금 더 복습해 볼게.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었고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의 어떤 물질 하나 더 빨강색으로 중요하니까 질소 또 하나 더 들어가 있다고 했었고요. 지질도 똑같이 탄소, 수소, 산소. 우리 핵산은 기말고사 때 배울 건데 핵산도 한번 복습만 해볼게. 탄소, 수소, 산소, 질소까지 이렇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체의 구성물질 다음으로 단위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체라고 하면은 크고 복잡한 물질을 만들 때 반복해서 이용되는 기본 재료 이렇게 알 수 있겠고 생명체의 구성물질은 탄소, 수소, 산소 등의 여러 원소로 구성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구성하는 다양한 단위체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배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 한번 살펴볼게. 탄수화물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 뭐였어? 이거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포도당. 포도당이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녹말도 만들어질 수 있고 글리코겐도 만들어질 수 있고 셀룰로스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결합을 하는지는 우리 2학년 화학에서 자세히 배울 테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일단 포도당이 합쳐져서 녹말, 글리코겐, 셀룰로스가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다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백질은 어떤 단위체를 구성했었죠? 그렇죠. 아미노산이라는 단백질의 단위체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 아미노산이 어떤 종류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지 얼마큼의 개수가 합쳐져 만들어지는지 어떤 배열 순서로 만들어지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고 단백질의 배열 순서는 어떤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죠? 그렇죠. 선생님이 이게 중요한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었죠. 펩타이드 결합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 같은 경우는 배열 순서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고 고유한 입체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케라틴 단백질, 그리고 호르몬, 효소 등 다양한 단백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기능을 살펴보고 펩타이드 결합하고 여기 단위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기능은 생물체를 구성하는 기능으로 다양한 생리작용을 조절할 수 있고 다양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독특한 입체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방금 배우기로 한 선생님이 단백질의 결합 방식인 펩타이드 결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론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과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론을 배우고 나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봐야 되니까 문제를 선생님 다양하게 많이 풀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러면은 펩타이드 결합 살펴보고 문제 풀 텐데요. 펩타이드 결합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펩타이드 결합 나와라. 뿅! 뿅뿅! 네, 오글거리면 선생님은 몫인 것 같네요. 네, 단백질의 결합 방식 펩타이드 결합은 이렇게 됩니다. 펩타이드 결합 같은 경우는 아미노산에 있는 아미노기라는 NH2 부분에서 수소가 그리고 카복식이라는 COOH 부분에서 OH가 합쳐져서 둘이 합쳐져서 H2O라는 물이 빠져나가면서 합쳐지는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펩타이드 결합을 개수를 예측하는 문제에
너무 어려워서 그런지 질문이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식화 해가지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이걸 지금은 암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미노산의 개수가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지잖아요. 그럼 아미노산의 개수 마이너스 1, 한 개 이렇게 하면 이게 펩타이드 결합으로 여러분들 일단은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이 5개였다. 그때 펩타이드 결합을 구하라고 하면 5-1은 4개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우리 중간고사 내용은 여기까지였고 거기에 대한 교과서 문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는 82페이지고요. 개념하기 1번입니다. 지구와 생명체의 구성 성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봅시다. 첫 번째, 지구와 생명체의 구성 원소는 서로 기원이 다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일단 기억은 살펴보면 틀렸습니다. 기억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이 한번 적어보면 먼저 우리가 빅뱅을 통해서 수소가 만들어집니다. 그 수소랑 헬륨이 만들어지면 그때 수소랑 헬륨이 합쳐져서 별이 탄생을 하고요. 그 별이 탄생하고 나서는 이제 별 속에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그리고 탄소와 비슷한 철보다 가벼운 애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별이 폭발을 통해서 우리 철보다 무거운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지면 그때 이제 땅이 만들어지고 뭐 공기들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땅과 공기를 통해서 숨 쉬고 거기 나온 풀을 통해서 그걸 먹고 동식물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생명체라고 쓸게요. 생명체까지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 그리고 공기, 그리고 생명체들은 다 구성 기원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렇지, 기원이 크게 보면은 우주에서 기원이 되었다라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지각과 생명체에 가장 많은 원소는 그렇지, 산소 맞죠? 산소가 가장 많지 않은 부분은 선생님이 우주, 그리고 대기 이렇게 알아두면 된다고 했었어요. 디귿, 생명체를 구성하는 철은 우주에서 생성되었다. 그렇지, 선생님 아까 초신성이라는 별이 폭발하면서 철보다 무거운 애들, 철은 선생님 잘못 설명을 했네요.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철은 별 내부의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리을, 지각은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칼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죠? 디귿도 맞고 리을도 맞는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두 번째, 탄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써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 중에 하나이다. 탄소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몇 번째로 많은? 두 번째로 많이 존재하는 원소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맞죠? 하나의 탄소는 최대 4개의 수소랑 결합을 할 수도 있고, 네, 4개의 결합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다양한 길이와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슬, 그리고 뭐 고리, 뭐 이중결합, 삼중결합 등 다양한 형태에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마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2쪽 개념 확인 문제 3번입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백질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항체와 효소의 주성분이다. 그쵸? 맞죠? 다양한 형태로 항체에도 단백질이 들어가 있고 효소에도 단백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아미노산이 결합되어 있다. 맞죠? 세 번째,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단백질에 합성한다. 이것은 단백질이 아니고 우리 기말고사에 배울 핵산이라는 물질의 특징입니다. 핵산 속에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DNA라는 것도 있고 RNA라는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것은 DNA의 역할입니다. 네 번째, 고온에서 입체 구조가 변형되면 본래 특성을 이룰 수도 있다. 이거는 선생님이 예시 계란 후라이 같은 것들 하나 기억해두면 좋겠다라고 했었어요. 예전에 계란 익히기 전과 익히기 후에 맛이 달라지잖아. 그 이유는 단백질이 변형됐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단백질의 종류마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 다르다. 그렇지. 배열 순서뿐만이 아니라 개수 그리고 종류에도 영향을 받아서 단백질이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했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옆으로 넘어가서 개념 응용하기, 이번엔 서술형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체의 지각 구성 물질은 미량 원소까지 조사해보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에 비해서 지각을 구성하는 성분이 더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백질, 탄수화물, 핵산 등의 구성 물질은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에 비해 더 다양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선생님 먼저 정답을 쓰고 여러분들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나와라 뿅! 뿅뿅! 정답 나왔습니다. 생명체는 지각을 포함한 지구로부터 유래되었죠. 정확히는 우주로부터 다 유래가 되었는데 이때 구성성분의 종류는 지각에 비해서는 적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땅을 통해서 나온 물질들을 섭취하고 생명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각에 비해서는 구성 성분의 종류는 적을 수 있지만 그 이제 아미노산만 하더라도 개수, 종류, 배열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종류, 개수, 배열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물질을 더 조합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지각보다 더 다양하고 복잡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면 우리는 진화라는 것을 하잖아요. 진화라는 것은 기존보다 더 월등하게 좋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다양한 배열 방식을 통해서 진화를 하기 때문에 더 복잡하고 다양한 물질들이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기본 소스인 성분 같은 경우는 지각이 더 다양하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개념 응용하기 10번 문제입니다. 지구에는 탄소보다 규소가 풍부한데 탄소를 중심으로 생명체가 구성된 까닭을 조사해보고 어떤 점이 유리한지 설명해보자. 이것도 정답 먼저 쓰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나와라 뿅! 뿅뿅! 안 나오네요. 뿅뿅뿅! 네, 규소는 탄소보다 무거워서 다양한 화합물을 생성을 할 수가 없는데요. 선생님, 규소가 탄소보다 무겁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것은 2학년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 우리 2학년 화학을 선택하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 원자량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원자의 질량을 줄여서 원자량이라고 하는데, 그 원자량 부분을 배울 때 우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규소가 탄소보다 무겁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규소는 탄소보다 무겁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화합물을 생성하기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규소랑 산소가 합쳐진 규산염 광물 같은 경우는 고체예요, 고체, 돌이어서. 그래서 고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생명체 내에서는 우리 뭐 피, 그리고 액체같이 이렇게 잘 순환이 돼야 되는데 고체는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화학 반응에 관여하기 어렵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 정리랑 개념 문항을 같이 풀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이걸로 만족하지 말고 다양한 문제집을 풀어보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모르는 내용은 편하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도 너무 고생 많았고 선생님이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기가 5월 27일로 이제 우리가 계약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약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이제 온라인 수업 마지막까지 힘내시고 계약하고 우리 직접 면대면으로 열심히 수업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고생 많으셨습니다.